하자고. 그 1번 보면은 접선 얘기하면 그 변할 얘기를 하잖아요. 변할 얘기 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기억을 째려보면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로 봐도 좋고, 평균 변화율로 봐도 좋고, 얘는 그냥 기울기 a, fa 이거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니까 원점이랑 요점 사이의 기울기랑 원점이랑 이 점 사이의 기울기랑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분홍색이 더 높죠? 분홍색이 더 높을 거라서 너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 접분 문제를 풀 때는 넓이끼리 비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기울기 문제가 나오면 기울기끼리 비교를 한다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조건을 써야지. x가 n수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얘가 b 빼기 1을 넘기고 싶잖아요. 그죠? b 빼기 1을 넘겼어요. b 빼기 1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b 빼기 a가 되고, b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이제 1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기울기이고 오른쪽도 기울기잖아. 기울기니까 기울기끼리 비교를 해보자 이런 얘기고, 왼쪽에 있는 것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잖아.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죠?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F'A랑 F'B를 비교를 해보래요. F'A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F'B는 B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F'A가 더 높죠? 그죠? F'A가 더 높을 거니까 너는 맞고, 답은 디귿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은 여기에 관한 접선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뭐 골라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건 하나 체크하고 가자고. 미분을 하잖아요. 3x 제곱에다가 빼기 12x가 있고 플러스 11이 있어. 그러면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실수 전범위에서 최소값을 갖는 놈이에요, 얘가. 그렇죠? 그걸 잊으면 안 돼. 3호로 묶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11이 되니까, 아저씨가 오셨네.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빼기 4 더하기 11이 돼요. 얘가 3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었잖아.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11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이게 실수 전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잖아. 이것의 의미는 지금 뭐냐면, 임의의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이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볼 만해. 1번을 봐요. 1번을 보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방향의 접선을 가진다. 참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접선만을 가진다. 그것도 아니죠.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짜리도 있으니까 2번도 아니고요. 3번 기울기가 최소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기울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2였을 때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x가 2였을 때니까 1을 넣어요. 8인가? 그래요? 그러면 2,8에서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3번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y는 마이너스 x로 출발을 할 거고 2를 집어넣어서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플러스 10 아니에요? 2 집어넣어서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0이잖아. 6이에요? 1은 아니지. 야! 2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는데요. 1이 아니지. 아, 이게 8이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단독 출제 될 수 있어요. 단독 출제. 기울기가 최소일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3번은 맞네요. 3번은 맞고, 4번을 보시면 기울기가 최소, 아니구나. 기울기가 최소인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은 45도이다. 아니죠? 135도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고, 5번 x축의 평행한 접선의 접점은 한 개네. 맞나요? 안 돼.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 f의
3 더하기 x f의 3 마이너스 x 이렇게 있고 f 프라임 1이 5래요. x는 5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f 프라임 5를 구해봐. 뭐 이런 거거든. 어디? 답은? 마이너스. 아, 잘했어요. 이게 x는 3의 대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 앞에서 이제 6이 나오니까 반땅을 때리면 x는 3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x는 3의 대칭인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여기가 x는 1이래. 그 다음 x는 5래. 그래도 잘 기억하네요. 다행입니다. 난 또 까먹었을까봐 하고 있는데. 너 봐.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아니네. 이게 5잖아요. 그죠? 5니까 이게 아니네요. 너 지우고. 어쨌든 x는 3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x는 3이래. 사실 뭐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보자고. 1이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5 이렇게 된대요. 기울기가 5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 f'5라는 거는 여기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더 간 거잖아요. x가 5였을 테고 이때 기울기를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5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지? 대칭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얘가 함수값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함수값은 같잖아요. 함수값은 같은데 x값의 증가량을 보면 얘는 플러스로 가는데 얘는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증가량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일 거니까 이럴 거라고. 너랑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그렇게 된다고.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4번 3차 함수랑 3차 함수가 있는데 두 곡선이 접할 때 a 값을 모두 구해라. 하나는 이렇게 x제곱의 계속 양수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음수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그냥 할까요?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미분 한번 더 해보고 극대값도 구해보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얘가 두 곡선이 접한대. 이렇게. 아 그래요? 그렇구나. 에이 참.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잘 접하게 이렇게 접하도록 할게요. 음수인 거니까 너는 이거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12x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는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 이게 접선의 방식 구하는데 접점을 공유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접점을 공유할 때니까 x는 알파라고 놓고 식이 몇 개 나오죠? 이렇게 합니다.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두 개가 똑같을 거야. 흰색에 대한 접선도 똑같고 녹색에 대한 접선도 똑같고 그런데 접점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위에 있는 것을 fx라고 놓고 아래에 있는 것을 gx라고 놓고 첫 번째 미분 하기 전에 함수값이 같다. 이게 필요하죠?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 접하는 상황이니까 접선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접선을 공유하겠다는 소리는 f' 알파랑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 f에 대한 그 다음에 그 g에 대한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함수값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을 식을 써보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g'x를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인가요? 뭐 이렇게 된대요. 이걸 이제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를 넣었어요. 3알파의 제곱 빼기 4알파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2알파 더하기 12가 되고 뭐 그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가게 되면 6알파의 제곱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알파 1로 넘어가면 빼기 12는 0.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니까 알파 빼기 2 알파 더하기 1 이게 0 나온대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거나 2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접점 x표 일단 두 개가 나온대요.
두 번째 상황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상황을 지금 한 거죠. 미분했잖아요. 두 번째 상황을 한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상황을 한 거고. 첫 번째 상황을 해보면 알파를 넣어야죠, 이제 다시. 알파 세제곱 빼기 2알파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파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상황에서 알파 값을 이제 두 개를 알잖아요. 두 개를 알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식을 넣어보면 2알파의 세제곱 1로 넣으면 마이너스 2, 3이죠? 3알파의 제곱 빼기 12알파 그래서 a 빼기 3 이렇게 된다고. a 값 구하라 했을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a 값 하나 나올 거고 2일 때 a 값 하나 나올 거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항상 포인트는 그래요. 접점을 공유했을 때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접점을 공유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y는 fx라고 놓고 여기는 y는 gx라고 놓고 접점을 공유하진 않으나 접선을 공유하는 경우 뭐 이런 때도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되죠? 여기가 알파라고 놓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놓고요. 이때는 이렇게 된다 그랬었던 것 같아. 일단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베타가 일단 같아야 하고 기억나죠? 알파의 f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그다음 베타의 g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하고 얘는 이것만 하면 식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분의 어허. G 베타 빼기 F. 그게 필요해요. 베타 빼기 알파분의 g의 베타 빼기 f의 알파 이게 필요해요. 오른쪽 상황을 써야